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림입니다. 7월 27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2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시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료를 가입한 자여야 합니다. 보증료에 가입한 주택은 세종시 소재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은 미혼 청년과 청년 부부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신혼부부는 연소득 7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신청은 정보24 누리집이나 세종시청 4층 청년정책 담당관실에서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000명으로 예산 범위 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실제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세종시 청년정책 담당관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가 전국 장애인체육회 최초로 느린 학습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무료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느린 학습자는 지적 장애인과 비지적 장애인 사이로 분류되는 학습자로 어휘력, 이해력, 인지 능력 등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을 일컫습니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 느린 학습자들에게 각종 기관 및 단체에서 후원받은 체육 발전 기금을 활용해 주 2회 무료 수업을 지원합니다. 체육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지도자를 채용하고 기존 장애인 체육회 소속 지도자 1명과 함께 수업을 진행합니다. 주 2회로 각각 2시간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1교시 160명, 2교시 164명 순으로 매월 324명이 우선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장애인체육회는 체육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증원해 느린 학습자를 위한 체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민호 세종시 장애인체육회장은 앞으로도 느린 학습자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체육, 더 나아가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26일 농업인 종합교육관에서 제12회 세종시 농업인 대학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세종시 농업인 대학이 운영한 정원산업 과정은 3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총 76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에서 정원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정원 조성에 관한 이론 교육, 현장 견학, 실습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교육생 35명 전원이 졸업장을 받았으며 우수교육생 시상과 함께 졸업생 소감 발표, 졸업증서 수여, 마무리 특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인자 소장은 정원산업과정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과정임에도 교육생 모두가 뜨거운 열정으로 참여해 줬다라며 앞으로도 세종시 정원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 카톨릭 사회복지회가 25일 전이면을 찾아 전이면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선풍기 23대를 전달했습니다. 세종충남 카톨릭 사회복지회는 지난 11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전이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이면 취약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이성호 세종충남 카톨릭 사회복지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발굴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 정전 70주년을 맞아
외교안보, 문화예술, 민간교류 등 한미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하기 위해 6.25 특별전에 이어 한류 특별전을 개최하고 오는 9월 한미동맹 70년을 총결산하는 전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로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등은 평일 2,000명, 주말 3,500명의 내 외국인이 찾는 가운데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동맹 특별전에는 거중조정, 하위 의사록 등 외교, 군사안보, 경제 관련 전문 용어가 등장합니다. 관람객들에게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한미동맹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박물관은 전문가 갤러리 토크를 7월 26일 오후 3시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과정, 한미 문화동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한미동맹 70년을 총결산하는 전시를 9월 22일 개막할 예정입니다. 박물관은 6.25 전쟁 정전선언일부터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일까지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월 19일 진행할 가족과 함께 나누는 6.25 전쟁 이야기 교육 프로그램에 이어 한미동맹 70주년 종합학술대회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현대사 전시 지형을 살펴보는 강연회를 진행하고 재헌헌법과 한미상호 방위조약 보건품 등을 비롯한 문화상품 개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수관장은 한미동맹을 조망하는 다양한 특별 전시를 기반으로 학술대회, 교육 프로그램, 토크쇼 등을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이 70년 전 한미동맹의 의미를 폭넓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며 한미 문화동행 강화와 교류 확대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야간과 휴일에도 외래 진료가 가능한 소아병원이 오는 8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세종시는 아름동에 위치한 웰키즈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세종시 소아 야간 휴일 진료 기관인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가 야간 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도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세종시 최초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지정된 웰키즈 소아 청소년과 의원은 오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향후 2년간 진료 시간을 연장하여 주 7일 연중 무휴로 운영합니다. 진료 시간은 평일 8시부터 23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세종시는 웰키즈 소아청소년과 의원 인근에 있는 아람약국을 협력약국으로 지정, 야간 휴일에 달빛 어린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아람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으로 소아 경증 환자 수용 개선은 물론 응급실 과밀화 해소, 외래 진료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양환식 보건복지국장은 소아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시 특성에 맞춰 앞으로도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 확대 등 소아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7월 26일에 대한적십자사 대전, 세종, 충남 혈액원과 함께 이웃사랑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2023년 제2회 사랑 나눔 헌혈의 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헌혈 행사는 세종시 교육청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본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 희망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습니다. 또한 사전에 헌혈을 신청한 희망자 이외의 직원들까지 동참하여 이웃사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교진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개청 이후 12년째 헌혈이 크게 감소하는 동하절기에 사랑 나눔 헌혈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웃사랑과 생명 나눔 행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더욱 장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